이렇게 해가지고. 네, 상암동 클래스 2교시 시작합니다. 킴스트래블님과 계속 이 헷갈려. 킴스트래블 작가님과 네. 유튜브는 처음이잖아요. 또 그래서 계속 네. 여행 이야기 그리고 드론샷 이런 거 어떻게 찍는지 노하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안타까운 화재 소식을 네, 전해드리고 맞아요. 또 여행 소식을 전해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데 부디 인명피해가 더욱 없기를 계속 바라면서 또 여행지니까 좀 마음을 좀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나중에 또 뭐 오늘 이 소식 보신 분들도 나중에 또 힐링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유튜브에 나중에 또 영상 올라갈 테니까요. 네. 보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래도 이것도 재밌게 가봐야죠. 분위기를 좀 바꿔서 들어보겠습니다. 해야죠. 저희 네. 본방에서 그 설경이 멋진 장소들을 가봤잖아요. 네. 사실 요즘 일본의 그 삿포로를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눈 설경을 보러. 네.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설경이 멋진 곳이 많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외화를 쓸 필요 없이 이게 없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 충주 그 장미산성. 산성 이런 데는 이거 아니면 잘 모르죠. 네, 맞아요. 역시 오늘 계속 들으시면 네. 남들이 모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여행지 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또 킴스트래블 작가님께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우리 설날이니까 설 덕담도 이렇게 덕담. 해주시면 제가 해야죠.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도성 기자, 우리 인스타그램 한번 또 홍보해 주시죠.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제가 열심히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스타그램에 상암동 클래스 한글로 이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이디를 치시려면은 골뱅이 JTBC _ 그 밑에 짝대기 있잖아요. 밑에 짝대기 하시고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SANGCL 상클이에요. JTBC _ 상클 이렇게 접속하시면은 재밌는 사진 그리고 또 영상 계속해서 올라오니까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좀 본방송 때 좀 아쉬워. 저는 이렇게 한 10초 정도 막 맞아요, 뽀뽀 소리 맞아요. 듣고 눈 받는 소리 듣고 하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늘 그래요. 지난번 저 순천만 때도 그렇고. 아, 맞아. 순천만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 우리 상크리 분들도 뽀드득 소리 더 듣고 싶다고 아까 맞아요.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사계절 언제 가도 좋은 여행지라고 아까 충주 소개해 주셨는데 네, 네, 또 이수은 기자가 아, 충주 충주. 가보고 싶다고 막 원고 좋더라고요. 보면서. 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소개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주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은데 제가 올해 작년이죠. 2022년도에 수많은 여행을 했던 장소들 중에 작년 한 해만 치고 보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여행지가 충주였던 것 같아요. 충주? 그만큼 괜히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날씨 온도 따라졌죠. 원래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풍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 여행이라는 게 이제 보통 계절별로 한 장소라도 계절별로 다 가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찾아가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경우에는 호반의 도시이기 때문에 맞아요. 물안개가 많이 펴요. 물안개. 물안개. 그렇기 때문에 물안개가 또 어떤 하늘에서 보면 또 운해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안개와 운해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침 이제 물안개나 운해는 환절기에 찾아가야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 원래 우리 여행이라는 게 자연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조건을 완벽하게 알아야지 완벽한 풍경을 만날 수 있고 지금 저 모습이에요? 이게 네, 충주 맞습니다. 쪽 맞습니다. 남한강이라고 네, 네, 하죠. 네. 이게 어느 시기에 가셨던 거예요? 이거는 늦가을에 갔죠. 늦가을. 이제 겨울 초입에 갔는데 이 물안개가 춤을 추듯이 쫙 너무 좋다. 일렁이는 풍경들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정말. 남한강. 그림 같아요. 네. 아니 여기는 해를 보러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일출과 물안개, 그러니까 안개 사이로 뜨는 해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저런 풍경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곳이 충주인데 충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건들을 잘 따져야지 만약에 저 풍경에 물안개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멋있을 것 같은데. 조금 건조해 보이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멋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여행을 위해서는 완벽한 순간과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밤낮 기온차가 약 한 15도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낮에는 한 20도 정도 됐는데 새벽 기온이 제일 차잖아요. 그쵸. 새벽 기온이 한 5도 정도 되면 이제 밤낮 기온차가 15 정도 됐잖아요. 아니면 낮 기온이 10도인데 새벽 기온이 영하 5도 정도 되면 저런 물안개가 피는 조건에 이룰 수 있다고 보니까 저 순간에 찾아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와. 네.
찾아가라고 말씀만 하지 말고 저기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여기 뭐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남한강 네. 철새 탐조대로 어. 검색하시면 철새 탐조대. 철새 저기 이제 탐조대. 저게 드론으로 본 풍경이 아니고 좀 전에 그 풍경이요. 네. 땅에서 그냥 보셔도 저렇게, 그랬는데도 예. 이 전에 화면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게 어. 요 풍경이 땅하고 같은 높이에서 사람 키 높이에서 본 풍경이에요. 오. 그래서 네. 이게 굳이 이 드론처럼 높은 이제 고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사람 가시거리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 지금- 상크리 분들 네. 와 멋있다고 그림 같네요. 뭔가 신비스럽다. 정말 멋지다. 물안개가 완전 지금 지금 모든 분들이 막 한마디씩만 하고 있는 와, 와, 꼭 그림 같네요. 와. 아 그리고 여기 그 아내랑님께서 맛집도 같이 소개해 주세요. 충주 안 가봤어요.라고 하셨는데 충주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혹시 충주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있나요? 충주에 가시면 꼭 드셔야 된다기보다는 매운탕?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먹거리가 하나 있어요. 진짜요? 막국수랑 치킨. 네? 막국수랑 막국수랑 치킨이 치킨이 이게 조화가 좀 이게 안 되잖아요. 원래 네. 막국수랑 수육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메밀전 뭐 이런 거. 예, 저렇게. 봐요. 저게 이제 저거요? 예, 그래서 메밀 치킨입니다. 메밀 치킨. 와. 아, 맛있긴 진짜요? 하겠다. 네네. 튀김옷도 메밀이에요. 혹시? 맞습니다. 어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서 막치. 예, 오. 뭐 와. 제가 여행을 다니본 치막. 치막. 들은 이제 치킨이랑 막국수가 이렇게 같이 조화돼서 나온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들이 한 곳이 아니고 거의 골목을 형성하다시피 저기 그래요? 중앙탑 인근에 가시면 치킨과 막국수를 맛볼 수 있는 야, 독특한 새롭다. 음식을 만나실 수 너무 있습니다. 중앙탑 인근에 약간 저렇게 두 개를 같이 파는 식당들이 모여 있다. 네. 맛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한 집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자기 스스로 원조라고 고집하는 원조 땡땡땡 원조 아. 땡땡땡 이렇게 치막 너무 맛있겠다, 치막. 그래서- 아니 이분은 이 영상이 준비된 거 알고 질문하셨네요, 딱. 그러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진짜 그 물안개 낀 장면으로 돌아가서 네. 후왕님께서 진짜 영화 CG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영화 저게 CG 같다고. 마치 이제 뭐 편집 기법이 들어갔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눈 요런 보는 장면. 그대로예요. 근데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좀 사기 아닌가. 약간- 실제로 가니까 저런 풍경이 안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저는 완벽한 조건을 맞춰서 찾아간 거죠. 그냥 가는 근데 게 아니라 일반인들은 거기가 좋더라 하고 장소만 듣고 가게 되면 완전 날마다 못 보죠.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혹시 뭐 합성했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조건만 잘 맞춰 가시면 그냥 눈으로 보는 풍경이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공간감이 카메라 앵글로 보는 공간감보다 더 훌륭하거든요. 그렇죠. 더 크게 볼 수 있으니까. 네, 저런 풍경들을 실제 눈으로 가시면 직접 우와. 만나. 아까 뭐 기온차 말씀하시긴 네. 했는데 뭐 기상 정보 좀 뭘 파악해야 될까? 저런 현장 볼래? 뭘로 파악해서 가셨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밤낮 기온차. 그러니까 전날 그러니까 지난 날의 낮 기온을 확인하시고요. 네. 기상청 정보에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내일 새벽 최저 기온, 그러니까 예보를.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전날 최고 기온과 다음날 최저 기온? 네, 그리고 저렇게 완벽한 물안개와 안개, 운해를 만나시려면 습도가 높아야 됩니다. 습도가 높아요. 않은데요? 70%에서 80% 정도.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이 너무 어려운데요?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죄송한데 그냥 저는 킴스텝을 영상으로 볼게요. 네, 그냥. 그런데 다행인 거는 충주라는 도시는 습도가 항상 높고요. 왜냐하면 호반의 호반의 도시잖아요. 도시니까. 습도가 항상 높고 그 호수가 품고 있는 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 햇빛이 그 온기를 떼어서 호수가 따뜻해져 있어요. 그릇을 네네. 갖고 있는 도시. 그런데 새벽에 찬 기운이 들어오면 띄워주니까? 그 호수 위로 따뜻한 물 위로 찬 기운이 들어가면 연기 나잖아요. 연기가 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좀 한국지리 일타 강사 느낌으로. 맞아요. 아니 제가 여행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신기하다. 예, 그래서 작가님 그럼 저거 몇 번 만에 성공하신 거예요? 저 장면에 잡는 그래서 게? 제가 가장 네. 인상적이었던 여행이었다는 말씀이 네. 한 번에 한 번에. 우와, 한 번에 그래서 했어요? 인상 깊고. 네, 네. 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아시고 가시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니까요. 원래는 10번가에 한 번 보는데 그 데이터만 알고 가면 거의 한 3번 가면 2번은 보는 거예요. 저 진짜 이번에 도전해봐야겠어요. 진짜 저희 드론은
허가된 구역이죠, 저기는. 불가능한. 저기 불가능이군요. 예, 이거 저기 그냥 네. 폰으로 찍으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 이게 국가 보안이랑 관계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저기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을 허가를 받고 촬영을 했는데 저기에는 대부분 드론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따로 허가를 그냥 별로 킴스트랩을 영상으로 봐야겠다. 아니지 제가 허가 받는 과정이 또 힘드니까 근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방금 우리 상그리 분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내랑님 또 눈으로 본 걸 완벽하게 담을 수 있는 카메라는 없다. 맞아요. 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맞아요.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직접 가긴 해야 돼요. 근데 레이먼드님께서 드론 어떤 기종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요 뒤에 질문이 있긴 한데 기술적인. 이것도 어떻게 또 아시고 질문하시네요. 여러 대가 있습니다. 여러 대가 있는데 방금 저 풍경은 근데 브랜드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상관없잖아요. 유튜브라서 지금. 유튜브 방송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공개하셔도 돼요. 그 매빅 3로 찍은 거고요. 매빅 주로 주기종의 매빅 3는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일반인 시간이 좀 비싼 편인데 한 400 가까이 할까요? 그래요? 요즘 좀 저가형이 나왔는데 이런 거 뭐 편하게 말해도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저가형이 한 300 정도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 드론을 안 되겠다. 아니에요. 제가 계속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봐야겠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드론을 4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종류별로 4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매빅 미니라는 기종이 있는데 좀 고급형. 한 100만 원 초반대? 근데 화질이 화질이 400만 원이랑 버금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 기준에 가성비가 뛰어나는 네. 제품이고. 그래서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드론은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 또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뭐 100만 원이면 이게 또 뭐 광고나 PPL이 아니라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또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네. 그리고 솔매님께서 동남풍을 예측하는 제갈량 같다고. 이거 가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잔디 뜯어주기 한번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왜 나는 못 보는 거야. 왜냐면 제가 그 사진 어렸을 때 20대 때 30대 초반대 때 사진을 보고 찾아갔는데 제가 봤을 때 그 풍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그 노하우가 오랫동안 쌓여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노하우가 또 가치가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비하인드, 그러니까 이런 질문 뭐 드론 영상 기법 넘어가기 전에 하나 정리를 하면 아까 그 멋진 그 일출 명소는 남한강 철새 관찰소라고 검색하면 맞습니다.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까 막국수랑 치킨은 중앙탑 근처에 가면 맞습니다. 먹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영상으로 나왔는데 그 7층 석탑 같은 게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거 여기가 하나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충주가 우리 중원문화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죠. 저거요? 와. 저 탑이 이제 통일신라 기준으로 봤을 때 통일신라 시대 때 세워진 석탑이니까 통일신라 기준으로 봐서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탑이에요. 저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대한민국의 딱 중심에 딱 꼭지점을 찍어서 딱 중심에 탑을 하나 딱 세운 거라고 진짜요?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앙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탑이군요. 네, 그래서 배꼽이네, 배꼽. 별명이 이제 중앙탑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막국수도 중앙탑 인근에 가시면 보이는 저기 어디쯤 있는 거예요? 네네. 저 옆에 건물이 있는데 지금 골목이 막국수 골목이라고. 중앙탑 보고 걸어서 막국수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2분 거리. 아니 근데 저 주변 환경까지 너무 예뻐요. 너무 호수에 풀밭에 나무에 너무너무 물도 예뻐요. 흐르고 그래서 산도 있고. 천년의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곳이고 국토의 정중앙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우리나라 중앙에는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꼭지점을 찍는 느낌으로 찾아가는 명소라고 볼 수 지금 있습니다. 호수에 무슨 이렇게 걸을 수 있게도 돼 있네요. 네, 저기는 산책 데크가 놓여 있는데 호수 위를 걷고요. 저기 밤에 야경이 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야경에 불도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산책하기도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저희가? 저기 딱 한 오후 한 서너 시쯤 가서 늦은 점심 먹고 탑 보고 불 꺼질 때쯤 조명 즐기고 일출 봐야죠. 아니야 힘들 거. 근데 너무 그냥 언제가 밤새야 되겠어요. 네, 저기서. 너무 좋습니다. 밤새야 되겠어요. 요거 먹고 요거 막국수, 맞아, 네. 치킨. 알겠습니다. 중앙탑 네. 근처에 가시면 충주 오늘 충주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킴스트래블님의 어떤 비법을 좀 조금 더 들을 수 있도록 좀 제 질문을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멋진 영상을 항상 보면서 궁금한 게 혼자 가시진 않죠. 왜냐면 킴스트래블님이 팀으로. 찍히는 영상이 또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몇 명이서 어떻게 가세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혼자서 셀프로 찍고 혼자로 하셨어요? 그 드론 촬영도 혼자서 안 보고 뒤에서 따라오게 하고 손으로 조종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야, 네. 드론을 뒤에서 따라온다고. 대박. 그리고 또 생각도 자동 못했어요. 모드가 좀 있어요. 드론에 보면. 예, 자동 모드가 있어. 근데 그게 이제 그 화려한 스킬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앞으로만 밀고 내가 걸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영상 퀄리티를 위해서 이래 한 분 한 분 합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총 한 5분 정도의 저희 촬영 감독님이 계시고 이제 항상 5분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각 지역별로 경기도 갈 때는 누구누구, 뭐 경상도 갈 때는 누구누구 이렇게 따로, 보통 따로. 평균 2~3명이 촬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5명 중에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그럼 그 여행지는 전적으로 이제 킴스트래블님이 선정을 하시는 네, 거죠? 제가 다 기획을 하고 선정을 하고 허가부터 뭐 대본, 원고, 편집까지 제가 다 하고 있고 아, 정말요? 촬영만 촬영 감독님들이 도와주고 있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제가 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요? 네네. 황재원님께서 여행지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여행지, 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자체,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이제 자기네 고장으로 와서 한번 촬영을 진행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소, 큰 장소만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도청에서 우리 도청 경상남도로 한번 그러니까 경상남도 중에 여행지를 제가 선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경상남도 이번에는 경상남도 뭐 하동을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통영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하면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제가 그 통영이 딱 정해지면 통영에 관한 모든 자료와 예전에 제가 다녀왔던 그런 스토리와 이런 걸 다 녹여가지고 스토리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 만들어서 그냥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해요. 여행 작가와 여행 가이드는 틀린 거예요. 그죠? 여행 작가는 여행 가이드는 그 지역을 안내만 하는 거예요. 예. 역사가 몇 년도에 됐고 이 코스는 바다가 아름답고 이게 여행 가이드잖아요. 네네. 저는 여행 작가잖아요. 그래서 제 여행 작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냥 여행 가이드처럼 장소만 선정해서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서 진짜 느껴야 할 것들. 어떻게 느껴야 되고 어떻게 귀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소리를 담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귀를 달아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장소를 받아들여야지 진짜 이 장소가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 여행지가 되는지 그거를 풀어주는 게 해설해 주는 게 여행 작가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행 컨텐츠를 만들거나 선정을 할 때 그 스토리에 부합하는 코스들과 이야기들로 촬영을 하고 기획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드론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도 되게 많고 맞습니다. 촬영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죠. 오. 드론에 관련된 무슨 한 가지 아주 뭐 경찰이 왔다거나 막 군에서 경찰도 왔다거나. 왔었어요. 오. 경찰은 제가 이게 성남시 지역도 이야기해도 되는 예, 상관없죠. 성남시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그쪽에 또 뭐 보안 시설이 많잖아요. 네, 일단 성남시 자체가 비행 금지 구역이고 그때 제가 제가 전국에 있는 비행 금지 구역을 촬영을 거의 대부분 다 해봤어요. 다 허가를 받고. 이제 전방 지역까지 다 해봤는데 허가를 받고 다 해봤는데 가장 까다로웠던 지역이 성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왜냐면 그 성남 공항이 비행, 있으니까. 맞아요. 공항이 대통령 공항인데 보통 우리가 허가를 있고 군사 시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네네 보통 허가를 받으면 근데 그런 거 말하면 좀 국가보안 아니 뭐 이 네.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뭐. 아무튼 보통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제한만 지키면은 날려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승인을 받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어떻게 승인이 떨어지냐면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 12시부터 1시까지만 몇 미터 이하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을 줘요? 구체적으로.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딱 1시간을 배정받았어요. 저희들 보통 하루 종일 촬영하잖아요. 맞아요. 1시간 만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어머. 그 와중에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또 신고 서류하고 이런다고 촬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성남시 그러니까 대도시를 보통 위험해서 들어오는 촬영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대도시를 해보니까 대도시 시민분들은 신고 정신이 정말 좋잖아요. 의식이 투철해가지고 혹시 잘못된 걸까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신고가 여러 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새 그 북한 무인기 소식 때문에 더 맞아요. 그러게요. 많이 맞아요. 접되는 거 그러게요.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전이었고 그러고 한 달 뒤에 북한 무인기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어렵겠구나. 더 어렵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더 이제 자연 쪽으로 가셔야겠네요. 그리고 한 번은 진짜 기억에 남는 드론 에피소드는 네네네. 강원도 저는 부산에 있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강원도 삼척까지 태백이었죠. 태백까지 촬영을 갔었는데 네. 태백에서 첫 촬영 코스에서 드론이 사고가 난 거예요. 왜? 드론 사고가요? 아 드론 사고는 이 나무까지나 이렇게 걸렸어요? 왜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드론이 주라 그래요. 저희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400만 원짜리가. 네네네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안 날려요. 그냥 이렇게 안 날려고 나뭇가지 같은 거를 스치듯이 날려요. 그래 그러니까 멋있으니까. 맞아요. 장면이 그러니까 멋있으니까. 이게 뭐 드론을 조심하거나 아낀다는 것보다 장면을 더 중요시하니까 네.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죠. 그때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떨어진. 근데 그때 당시에 드론을 한 대밖에 안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첫 코스에 떨어진 거야. 근데 어떡해. 보니까 아예 날개가 다 불러지고 어떡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꼭 그날 아, 허가가 다 나 있었고 어떡해. 촬영하다가 허가가 문제. 네,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부산에 막 전화하니까 부산에 이제 꼭 요즘 말하면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면 전파상 같은 곳이 네. 네네네. 거기에는 이제 당일 가면 당일 수리해주겠대요. 어머.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부산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갔잖아요. 400km를 네. 400km 올라갔다가 다시 400km를 내려와서 고쳐서 다시 400km 올라갔습니다. 당일에. 당일에. 네, 그러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촬영해서 그래서 거의 하루에 1200km를 달려서 드론 사고 때문에 수리를 하러 왔다가 가서 아니 어디 강릉쯤에 어디 다른 전파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원주나 뭐 이렇게. 원래 드론 수리는 전문점에서 그렇구나. 맡겨야 돼요. 원래 그리고 그 A 센터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다 맡겨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급했기 때문에 우와. 맞아. 왜냐하면 수리를 맡기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와, 보통 당일에 딱 되는 데가. 보통.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그 멋진 풍경 안에 이런 고충들이 다. 그러니까요. 그 뒤로 드론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잘. 여러 정말 대를. 대단하시다. 근데 작가님이 처음에는 영상으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20년 맞습니다. 경력의 여행 작가였는데 네네네. 이제 영상을 하신 거는 몇 년 정도부터? 유튜버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한 4년 차 정도. 4년.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글로 쓰시던 여행 작가에서 네. 이제 유튜버와 영상의 여행 작가 되신 그 차이점을 왜 여행 갈 때부터 그러니까 계획 짜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네. 왜냐면은 제가 글만 썼던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여행 이제 책을 내거나 여행 잡지나 언론사에 이제 여행 기고를 하게 되면 칼럼을 쓰게 되면 사진이랑 글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찍는 거는 원래부터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멈춰 있는 사진이었고 지금은 이제 움직이는 사진인 거죠. 동영상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그 독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느낌은 똑같은 거예요. 네. 단지 영상 촬영 기술이 도입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 그다음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이 다 지금 삭제를 안 하고 다 있어요. 초반에 제가 진짜 초짜일 때, 그러니까 영상 초보였을 때, 그 영상이 그대로 있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 제가 성장해 나가는 게 보여요. 진짜 그게 다 보이겠네요. 아무나 다 하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그러니까 하루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영상 수준에서 이제 점점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보신 그런 영상이 한 4년 만에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지금은 저런 영상이 저런데 또 한 1년, 2년 지나면 또 저 영상이 부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진짜요? 기술이 발전하고 실력이 발전하고. 예, 제가 노력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근데 제가 만약에 성장을 안 하게 된다면 저 영상도 그대로 마음에 들고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무슨 그 눈길. 드라마 와, 이거 겨울 연가 느낌으로. 진짜, 딱 갔는데 저기 킴 스레블님 배우로 딱 진짜 그런 너무 느낌이네요. 멋있어요. 저거는 아니, 어떻게 촬영하신 거예요? 드론이 자, 아닙니다. 드론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촬영 기법을 페이크 드론이라고 그래요. 그때 내소사 같은 경우에는 드론 촬영 허가가 안 떨어졌어요. 마침 딱 드론을 못 날리는 곳 있던데 드론 못 날리면 어떻게 하냐고 또 질문이 네네. 있어요. 페이크 드론. 저게 이제 페이크 드론. 드론을 못 날리지만 드론 효과를 꼭 내고 싶어. 어떻게 해요? 너무 카메라 아름답게. 이게 높게 드나요? 네, 이제 봉을 카메라를 안 움직이게 하는 그 장비가 짐벌이라고. 짐벌. 짐벌. 아마 방송국에서 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짐벌의 삼각대 원 포인트 삼각대를 길게 뽑아서 그 짐벌을 물리고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들어서 쫙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페이크 드론, 그러니까 드론이 아니지만 드론 같은 장면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장면 눈이 위로 올라가는 거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저건 이제 리오한테 거꾸로 돌리시. 돌리신 거구나. 돌리신 깜짝 놀랐네. 거구나. 저 이제 일부러 뒤로 걸었다가 거꾸로 돌려서 앞으로 걷는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촬영할 때 기획을 한 거지. 근데 약간 무릎이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약간 부자연스럽게 거울 말 안 하면 몰라. 말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지.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근데 멋있다. 왜냐면 도시에서는 실제 열 때문에 맞아요. 물이 올라갈 때 습살 바람 때문에. 아 이거는 근데 와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하실 때 저런 눈 내릴 때 뒤로 걷는 거를 아마 셀프 촬영을 해보시면 해봐야겠다. 나중에 거꾸로 돌리는 기능은 휴대폰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꾸로 돌리면 눈이 하늘로 촥 올라가는데 앞으로 신기하다. 걷는 이런 기법이라고. 너무 신기하다. 와우, 지금 크리스틴 더 무디님께서 처음엔 드론이 그렇게 많아? 하고 위화감이 들었는데 네.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우리나라 곳곳의 모든 유적지, 관광지, 뷰, 명소, 여행 스토리들을 체크하시는 여행작가 킴스트래블님 응원하겠습니다. 비싸고 감사합니다. 좋은 드론으로 좋은 풍경, 훌륭한 유적지, 관광지들 많이 소개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못 사니까 그거 많이 김스트리블님이 시간 계산 잘하셔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상크리 분들이 낚였다고. 만큼 들어간 줄 알고. 눈 올라가는 거. 아까 눈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비하인드를 또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법이니까. 안 그래도 다음 쭈쭈닝님 다음 주에 제주도 3박 4일로 가신다고 촬영할 때 촬영 비법 좀 알려달라 했는데 이런 것들 잘 좀 응용해가지고 맞아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걸어서 반대로 돌린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약간 높게 들면 네. 약간 팔로라도 해도 약간 드론 효과 날 것 같기도 진짜 하고. 맞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좋아요. 촬영 기법, 그러니까 일반인들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촬영 기법이 네. 좋은 게 뭐냐면 제주도 같은 데 갔을 때 뭐 하트 이런 거 하잖아요. 네. 하트 이렇게 일몰이 확 져. 일몰이 지는데 하트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휴대폰을 넣어요. 렌즈를. 여기서 딱 넣었다가 쫙 빼는 거예요. 그럼 하트가 쫙 나오면서 일몰이 쫙 이런 기법도 혼자 손쉽게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어요. 일몰 딱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뒤에서 휴대폰을 싹 넣어서 넣을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 렌즈를 딱 이렇게 가까이 가서 여기 쫙 빼버리면 아주 멋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진짜 좋네요. 약간 요새 틱톡 같은 데서도 그런 거 하면 맞아요. 진짜. 예. 저 도전해봐야겠어요. 근데 말씀하세요. 그 상크리분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여행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꿈꾸던 것이라서 취미로나마 도전해보고 싶으시다고.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원래 여행 작가였지만 여행 크리에이터가 지금 여행 크리에이터잖아요. 네네.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면 여행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기대를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영상 한 100개나 만들어보자. 구독자는 없어도 된다 했는데 선장한 거기 때문에 이게 괜히 또 괜한 기대를 심어줬다가 그냥 그 힘만 뺄 수 있는. 실망하실 왜냐하면 수도 그런 있으니까.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제 주위에 막 장비부터 비싼 거 사고 다 했는데 막 그뿐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성장이 안 되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열심히 하고 기술도 너무- 괜찮은데. 기술도 괜찮고 기획력도 좋고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성장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네요. 함부로 이렇게 뭐 어떻게 시작해라 이제 충고를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괜히 제 말 듣고 했다가 그래서 아무튼 좋아하는 일이라면 기대 없이 저도 그랬으니까 기대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나는 이걸로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실망이 클 회사 수도 있거든요. 퇴직하고 하고 일단 네, 그러지 말라. 절대 그러지 주말을 말고. 여기서 하거나 일단 좀 해보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시면 지치지 않고 성장되지 않아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빛 볼 수 있어요. 네.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네요. 오, 저희가 시간 엄청 빨리 흘렀네요. 준비한 질문이 사실 많은데 저희가 오늘 뭐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킴스트래블님 우리가 한 달 뒤에 뵙는 거죠? 네, 한 달에 아마 한 번씩. 그 예정이 돼 있을 텐데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뵈면 혹시 또 그때 시간이 나시면 이렇게 질문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클 2교시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상크리 2교시 매주 월수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저희가 공지를 미처 못 드렸었는데 본방송에서 저희는 이제 상암동 클래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쉬고 수요일에 연휴 다시, 끝나고? 네, 연휴가 끝나고 수요일에 저희 안 해요?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아쉽죠. 저희가 추석 때는 꼭 해볼게요. 설 연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모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도 하면 다 같이 상크하세요 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상클하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